자, 그럼 먼저 물체에서 광축과 평행하게, 즉 물체에서 무한대가 한데 빛을 광축과 평행하게 보내는 U가 제로가 된다면 광축과 평행하게 빛을 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물체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어쨌든 이 렌즈 중간에 굴절하도 어떻게든 맨 마지막에 빛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되면 U가 그림처럼 물체적 광축과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이 광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을 갖다가 F'에서 이걸 갖다가 제2초점 또는 상식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말이죠. 자, 물체석 앞에서 이렇게 들어갔죠. 해서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물체에서 보면 빛이, 사실은 보면 이렇게 똑바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상에서 보게 된 빛이, 요런 각도를 굴절해서 똑바로 나온 것처럼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자리에서 빛이 꺾이지는 않지만, 가상적으로, 물체에서 들어간 빛을 연장하고, 상에서 나오는 걸 연장한 빛이 여기서 만나고, 요즘에 빛이 갑자기 꺾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상의 면이죠. 그럼 이거 그림처럼, 빛이 꺾이는 것처럼 뭐, 요 가상의 면이 하나 존재하는데, 요 가상의 면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의 주요면, 이번에는 주면이라고. 그래서 그럼 요 경우에 물체에서 평행하게 들어간 것이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면, 이거 갖다 과학의 제2주요면이다. 그러면 요 주요면이 광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을 대문 X점을 갖다가 제2주요점이라고 합니다. 저 있으니까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주요면이라는 면은 과학계 실제로 존재하는 면이 아니라 빛이 굴절되는 것처럼 가상의 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 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제1초점과 제1주요면이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말이죠. 자, 물체 측과 상측에서 광선을 평행한 빛을 하나 넣었다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서 평행 광선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죠. 자, 그럼 어쨌든 이 광선이 앞에서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는데, 자,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말이죠. 우리가 카메라나 뭘 사진을 찍는데 모든 광학기가 상에서 빛이 나와서 앞에서 빛을 받을 일은 없죠. 항상 밑에서 빛이 들어 상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떤 광선이 이렇게 입사를 해서 상측에서 광축과 평행하게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광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을 F를 이렇게 정하고 요 점을 갖다가 광학계 제1초점이라고 또는 이걸 갖다가 물체측 초점이라고. 자, 그러면 물체측 초점을 지나는 광선을 갖다가 물체측에서 보면 빛이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광선을 상측에서 보면 똑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빛이 여기서 만나서 요새 갑자기 꺾이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굴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면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면을 과학의 제1주요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1주요면과 광축과 만나는 점, 요 점을 X라고 불러요. 과학의 제1주요점이라고. 자, 그럼 아까 이걸 갖다가 초점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렌즈에서 물체를 놓고 상을 놓게 되면은, 결상하게 되면은, 물체가 렌즈로부터 점점 앞으로 가게 되면 상은 점점 렌즈로 다가옵니다. 그럼 가장 렌즈로부터 앞으로 멀어지는 게 물체가 무한대가 있을 때고, 그때 상이 가장 렌즈 가까이 생기죠. 그때에 해당되는 이게 제1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점점 렌즈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상이 점점 뒤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제1초점에 위치해 오게 되면 이때는 상이 무한대에 생깁니다. 상이 가장 무한대에 생기는 물체점이 제1초점입니다. 이거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때는 상이 커다란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는 특이점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물체가 무한대가 있을 때 상이 생기는 점이 제2초점. 그 다음에 상이 무한대에 있을 때 물체의 위치가 제2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제2주요면의 경우는, 그러면 제2초점을 지나는 광선, 요 광선이죠. 자, 요 광축과 평행입사한 광선이 굴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면, 이게 제2주요점. 또는 상측 주요점이고, 그 다음에 제1초점을 지나는 광선. 제1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상이 무한대에 생기는 물체점입니다. 이때 우리가 빛이 굴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요면이 과학의 제1주요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요면의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 주요면을 항상 이렇게 광학계 딱 정의가 되면은, 자, 어떤 광학 상선이든지 그 광선의 제1주요면에 입사한 높이는 반드시 제2주요면에서 출사하는 높이와 같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 그리고 하나 보조적 다시 그리면 광학평행가 있고 여기에 렌즈가 있고 렌즈가 있고. 자, 어쨌든 내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광학계 제1주요면이 여기 있고 이 자리에 광학계 제2주요면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요면 위치를 내가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무의 광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광선을 내가 딱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물체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그럼 이 빛을 갖다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 빛은 제일 주요면의 높이, 직선의 연장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그 높이를 갖다가 h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주요면의 성질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 광선을 상에서 나갈 때 반드시 제2주요면 똑같은 높이, 즉 여기 똑같은 높이 n에서 빛이 이렇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빛을 보내가지고 제1주요 h가 요점에 들어왔으면 이 빛은 반드시 제2주요에서 똑같은 높이, 여기서 나가서 이리로 가든 이리로 가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온 광선을 연장하면 제2주요면에서 똑같은 높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주요면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선인지 제1주요면에 있는 높이를 높이는 그 광선이 제2주요면에서 출사하는 높이와 같다. 그래서 이게 특이점이죠. 자, 그럼 여러분 또 뭘 또 할 수가 있냐. 만약 제1주요면에 입산 높이가 0이면 어떤 빛이 예를 들어서 빛이 쭉 들어오는데 제1주요면에 0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 빛은 0인 점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또 옆으로 이렇게 하나 보내보죠. 그럼 여기서 왔다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어쩌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요 점에 들어온 빛은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제1주요면을 물체로 본다면 제2주요면은 거기에 상에 해당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점에 물체를 놓을 수 있다면 그 상은 반드시 제2주요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1주요면과 제2주요면은 물체와 상의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배율이 사실은 플러스 1인, 즉 여기다 만약 요만한 물체를 놓는다면 만약에 그 상은 반드시 제2주요면이 생기고 똑같은 상이고 물체의 크기와 사 크기가 똑같습니다. 배율이 플러스 1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 성질을 가지는 화학계 제2주요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요면이 정의가 되면은 여기서 주요면의 위치를 표시하는 몇 가지 광학계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광학계라는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말이죠. 먼저, 자, 후초점 거리, 백포칼 랭스는 이 그림에서 본다면 광학계 맨 마지막, 자, 요걸로 설명드렸어요. 그럼 렌즈가 있으면 맨 마지막 면에서부터 제2초점까지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자, 후초점 거리, 백포칼 랭스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백포칼 랭스, BF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광학계의 제2주요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제2초점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갖다가 이펙티브 포칼 랭스, 유효 초점거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렌즈의 초점거리가 얼마다 하면 그 초점거리는 유효 초점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2주요 그림을 제2주요점에서 제2초점까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 첫 번째 면, 자, 첫 번째 면이니까 첫 번째 면의 정점에서부터 제1초점까지 요 거리를 갖다 그리고 이것은 프론트 포칼 랭스, 앞초점거리라고 합니다. 즉 제1면에서부터 제1초점 위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본다면 제1주요점에서부터 자, 제1초점까지 요 거리를 갖다가 자, 물체 즉 초점거리, 보통 우리가 약자를 쓰면 우리가 저는 지금 OF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초점을 F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체적 초점거리는 제1주요점에서 제1초점짜리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4개의 초점거리가 정해져서 후초점거리는 렌즈 맨 마지막 면에서 제2초점, 유효 초점거리는 제2주요점에서 제2초점, 그 다음에 앞초점거리는 제1면의 정점에서부터 제1초점까지, 그 다음에 물체적 초점거리는 제1주요점에서 제1초점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한 초점계, 아포칼 시스템이 있는데 초점거리가 무한된 광학계를 갖다가 아포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쌍경이나 특별한 경우, 빔 확대기에 나오는 경우인데 어떤 광학계가 있고 앞에 물체의 첫 번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면이 많이 들어있고 한 뒤에 마지막 면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광축과 평형할 빛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보냈는데 이 빛이 예를 들어서 광축과 평형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광축과 평형에 나온 빛이 모인 점이 제2초점이 되는데 이 경우는 결국 제2초점은 광축과 만나려면 F가 결국 무한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초점거리가 무한대인 광학계는. 자, 그다음 주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면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물체 측에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연장을 하고 상측에서 나온 빛을 연장해서 만나야 되는데 실제로 만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 그러면 자, 제1주연론 들고 떼치도 그러면 무한되겠다고 봐야겠죠. 배터리가 나왔네. 네. 그럼 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기왕 뭐 녹음하고 있으니까 요건 다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그 혹시 여러분들이